뉴스 정면 승부. 네, 조금 전에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도 열었다고 하죠.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에 대해서 성토가 아주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유일한 광주 전남 현역 의원 이계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계호 의원입니다. 네, 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예상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가까운 호남에 있는 국민당 의원들하고 통화를 좀 했거든요. 네.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히 통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지금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 이 박지원 전 대표가 치밀한 좀 대비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박성진 후보자하고 유영진 식약처장, 탁현민 행정관 해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이거 사실입니까? 우선 대비를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저도 우원식 대표, 우리 민주당의 우원식 대표께 여신 말씀 쭉 들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특히 대상이, 우리하고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이 가장 가까운 당이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확신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쪽에서 언질들을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판단하기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들리는 말로는, 특정인이 조직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작용을 했다, 그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갑작스러운 어떤 기류변화? 그런 게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유영진 식약처장이나, 탁현민 행정관, 이런 분들하고, 또 박성진 후보자, 중소기업 부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하고, 서로 연관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다소 약간은 감정적인 어떤 충돌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여러 의원들하고, 개인적인 교감을 좀 해본 결과에 따르면, 네. 제 나름대로 판단은, 특정인의 작용, 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지 않느냐, 막판에. 그래도 혹시 박성진 후보 정도가 만약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다거나 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 정리가 좀 되었더라면 이 사실은 어제 가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도리어 박성진 후보는 김희수 헌재 소장을 반대하는 측에서 더 지키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기류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국민의당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서로 반대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특정 어떤 작용, 이런 게 막판에 좀 하면서 매표가 이동하면서 근소하게 부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부결시키자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안 하시는데 존재감을 과시했다고는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죠? 네, 결정권 얘기도 하셨고.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보면 그런 게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상당 부분 기류 변화에는 영향을 줬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 이 대목은. 네. 그래도 특정인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이 국민의당 사실 상당히 좀 매섭게 청와대도 그렇고 좀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국민의당 도움 없이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맞죠. 현실이죠. 그것은 오늘도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민주당 의총에서도. 예.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서운하긴 하지만 또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손을 잡고 가야 될 상대는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하고 협치하고 또 소통하고 하는 구조를 앞으로 키워가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그 부결 사태 이후에요. 예.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좀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 혹시 있으시던가요? 저하고 가까운 의원들은 이제 대부분이 거의 전원이 김인수 현재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본인들도 놀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어쨌든 참 서로가 좀 안타깝게 됐다는 그런 유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호남 민심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좀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움직일까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저도 호남에서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예산 홀대론 갑자기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거든요. 예산이 지금 SOC 예산이 전국적으로 다 줄었는데 다 줄어들었는데 이 호남만 줄어든 것 양 이렇게 계속 했단 말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이렇게 시도민들이 또 호남 지역민들이 쉽게 속고 말이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번 이 사태까지 같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일단 이번 그 김인수 후보자 부결에 대해서 그 지역 민심 좀 파악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우선 전화가 많이 오니까요. 예. 어떤 전화가 많이 옵니까? 아이고, 굉장히 쾌감된 전화들을 하더라고요. 호남 예산 다 뺏어갔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호남 출신 부결시켰다. 네. 낙마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맞는, 실제 그렇잖아요? 특히 전북 쪽에서 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 후보자께서 보면 이제 출신은 전북인데 학교는 전남 광주에서 다녔어요.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양측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전북도 마찬가지고 전북은 원래부터 이제 상당히 국민당에 대한 기류가 광주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쭉.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할 가능성이 많죠. 예, 이것도 굉장히 또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거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텐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말이죠. 왜 부결적으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글쎄 부결적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은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찬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없다는 것이 확실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이 여러 가지 깊은 생각들을 하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예단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네.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왜? 호남보다 더 중요한 또 어떤 세력이나 기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의 어떤 정서를 정확히 잊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SNS에다 우리 당에 소속의 어떤 분이 내놓은 거 보니까 아주 생각이 깊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지적한 거 있더라고요. 네, 혹시 바른정당하고 연대 내지 통합을 염두에 두고 그랬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네요. 그쪽 분들이 대답하실 사항인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 대표 발의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발의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어떻게 할까요? 협조를 잘 할까요? 협조하죠.
저는 이제 호남 의원님들은 뭐 저하고 생각이 똑같죠. 아, 그렇습니까? 5.18에 대한 어떤 집념 내지는 또 염원을 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미 국민의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하나 이미 발의가 된 게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병합해서 심리가 될 것이고 국민의당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접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 비호남 출신이라고 할까 뭐 비례대표 분들이 뭐 이런 분들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호남 출신 의원들의 이 의사와 여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함께 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어찌됐건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국민의당과 협치 구조를 만드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매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호남 출신 의원들은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문제는 더욱더 이제 교집합이 많은 분야 아닙니까? 5.18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의 주된 세력들이, 소위 지역구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호남 출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협치해 나가는 또 협의해 나가는 서로 중요 사안에서는 함께 공동구조를 취해 나가는 모습이 생길 수 있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도박 중독 추방의 날입니다. 예. 저도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오늘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도박 문제 인식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이 도박 중독 문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죠. 그래서 뭔가 단호한 사회적 처방이 필요한 단계다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황현탁 원장님 모시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그 청취자분들이 그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2013년 8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예방 활동을 하고 이미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사업, 또 아직까지 도박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도박이 과연 뭐냐? 사실은 도박의 한계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뭐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그 고스톱 같은 것도 과연 이게 도박이냐? 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그 경기나 스포츠는 어떤 규칙이나 또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이 되는데 네. 도박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겁니다. 예. 따라서 운에 의해서 뭐 돈을 딴다든지 행운을 기대한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도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지금 이 도박 폐인들에 관해서 간혹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도박 중독 어느 정도 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외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구의 한 2% 내지 많으면 2.5% 정도가 이제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인구다라고 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예. 우리의 경우에는 5.1%로 그런 나라들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100명 중에 성인 100명 중에 5분 정도가 네. 도박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그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런 그 도박성 게임도 굉장히 많아서 말이죠. 이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금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청소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기술 발전에 따라서 도박도 모여서 하는 그런 도박이 아니라 전부 인터넷 발전에 따라서 개인 그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이 도박 문제가 심각한데 청소년 역시 10명 중에 5명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럼 굉장히 비율이 좀 높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 혹시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인형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뽑아서 또 이렇게 그것도 거래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도박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도박이 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고 해서 어떤 팀이 이길 건가, 누가가 몇 점을 낼 것인가 하는 스포츠 도박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다리 게임이라든지 달팽이 게임이라든지 인형 뽑기 같은 그런 게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도박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불법 사행 산업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사실은 암시장 같은 게 형성도 좀 돼 있는 것 같고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합법 사행 산업이 작년의 경우에 매출액이 약 21조 원인데 불법 사행 산업은 그 한 4배에 가까운 84조 원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이 불법 사행 산업이 이 인터넷이나 또 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서버는 외국에. 그렇죠. 그다음에 총 판매책은 한국에. 또 판매책 중에서도 총판. 그다음에 이 금융 거래를 전담하는 직원. 이게 전부 이 분리가 돼 있어서 네.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이런 게임도 잘 안 하는 편이고 이 도박 같은 건 뭐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예 이걸 근절을 확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봐서 도박을 없애려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많은 동생을 막론하고 금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래도 도박이 성행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보다는 허용을 하되 관리하자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라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깨우치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예방하는 중심으로 전부 나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박 중에 일부는 또 합법 도박으로 사실은 또 이제 허용하고 있는 것도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도박이 합법 도박입니까? 네. 우선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도박에는 이 카지노도 있고 스포츠 토토도 있고 복권도 있고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 등 7가지가 있는데 네. 그거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또 방식이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이외에 그 장소 이외에서 하는 것은 전부 이 불법 도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도박 중독자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좀 근절을 내가 스스로 좀 끊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도박은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이요? 혼자서 해결한다 하는 건 아픈 사람이 본인이 혼자 낫게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와 같은 또 병원과 같은 한국 도박 문제를 방문하시는 게 또 찾아주시는 게 제일 그 치료의 첩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일종의 병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상담 절차랄지 또 비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들은 국가가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 알기 쉽게 접촉을 하려면 1336이라는 그 전국 공통의 번호를 전화를 누르시면은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 이런 것들을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네. 또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11개의 지역센터가 있고 또 17개의 상담소 또 40여 개에 이르는 병원과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에서 치유까지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1336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도박 중독으로 이제 상담을 받고 회복시키는 것,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가장 더 좋은 건 사실은 예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질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더 중요하듯이 도박도 중독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가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 교육을 한다든지 또 군인의 이 정훈 장교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별도로 특별히 우리 양성 예방 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고 또 교육도 강의만 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영화를 만든다든지 연극을 통해서 보다 더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도박 문제 인식 주간이라고 이제 하던데요. 이번 주가 짧게 그 행사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17일이 도박 중독 추방의 날입니다만 일요일이기 때문에 15일이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우리가 공모를 한 포스터, UCC, 수기 같은 걸 전시도 하고 네. 또 이벤트를 개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중독의 폐해를 또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조남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황현택 원장이 아니시고 황현탁 원장이십니다.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